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 단언컨대 이 영상 보시기 전하고 후하고 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의 한 표. 네. 굉장히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중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수업 순서상 TCP/IP 연결에 대해서는 논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뭐 어찌됐건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 사고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되게 중대한 강의다.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상황은 뭐 어떤 PC 한 대가 그리고 어떤 서버 한 대가 둘이 이제 TCP/IP 통신을 한다. 연결을 해놓고 이 연결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그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하죠. 이 얘기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정말 나중에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둘이 TCP 연결을 했다 치고 그리고 나서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는 상황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어떤 파일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이 파일 하나를 클라이언트가 달라고 하니까 얘가 송신하는 거죠. 이렇게 이 상황은 늘상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개발도 알고 네트워크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 한번 쪼개면 어떻게 깊이 있게 데려가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 클라이언트 쪽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러니까 뭐 아니면 서버 쪽을 먼저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뭐 서버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서버 상황을 좀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그림이 또 자, 서버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자, 서버 상황은요. 서버 상황을 먼저 가자면은 서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서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뭐 당연히 어떤 서버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뭐 웹서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얘가 웹서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소켓이 하나 열려 있겠죠. 이 소켓이 열려 가지고 이걸로 통신을 하고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랑.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켓이라는 게 열려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소켓의 본질은 파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서버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겠죠? 그럼 이 프로세스가 파일에다가 대고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RWX예요. X. 그런데 이제 뭐 소켓 통신의 실행이라는 개념이 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읽던지 쓰던지 이 둘 중 하나를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다라는 개념과 쓴다라는 개념을 소켓 통신일 때는 각각 다른 말로 불러요. 읽는다라는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시브라고 하죠. 그러면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건 샌드입니다. 이건 샌드예요. 그러니까 이 서버 프로세스가 소켓에다 대고 IO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결국 모든 그 하드디스크라는데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뭐 SSD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2차 메모리 안에 여기 안에 파일이 들어있죠. 이 속 안에 파일이 들어있어요. 이 속 안에 그러면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bmp라고 할까요? 어떤 비트맵 파일 예, 웹에서는 비트맵 파일을 잘 쓰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걸로 관리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존재할 거고 이렇게 정보가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버를 자바로 개발을 하든 C나 C++로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만드냐면 여기에다가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고 메모리 그러면 이 메모리를 이만큼 할당한 다음에
자,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얼만큼 크냐면 대략 한 뭐 1.4 메가바이트 가량 한다고 가정. 그러면 보통 이때 이 메모리의 크기를 얼마로, 사이즈를 얼마로 잡을지는 그건 개발자가 결정을 해요. 이 서버 프로세스를 개발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1.4메가 메모리를 사이즈를 다 잡냐? 아닐걸요? 이거 1.4 메가바이트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면 일정 크기로 잡는데 뭐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64K 정도로 잡았다고 합시다. 64KB. 그럼 굉장히 작죠. 1.4 메가바이트에 비하면. 그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얘를 통째로 한 방에 읽어오는 게 아니고 64K 정도로 끊어서 읽어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64KB만큼 이렇게 읽어와서 일단 메모리에 적재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1.4 메가바이트 짜리는 데이터가 굉장히 크겠죠. 뭐 여기서부터 이만큼 쭉 가다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1.4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대략 한 뭐 이만큼이 이게 뭐 64K 바이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중요한 거는 이렇게 64씩 끊어서 계속해서 읽어서 여기 쌓겠죠. 이거는 이제 64KB 될 거예요. 그러면 이 64KB만큼 데이터를 일단 파일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리드를 먼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으로 이렇게 리드를 하겠죠. 파일을. 그러면 이 자바 프로그램이든 뭐 C++로 개발을 했든 이 프로세스는, 이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TCP/IP를 추상화한 거죠. 뭐 아까 이제 그 전자기를 TCP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드라이버. 그러면 네트워크 닉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소켓이 맞닿은 지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분해가 일어날 거예요. 이 분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분해가 나는 이 지점, 즉 TCP 쪽에도 여기도 이렇게 버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이름은 이거 사실 버퍼죠. 버퍼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다들 표현을 하는데, 이 버퍼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 버퍼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아이고 이거 잘렸나요? 여기 버퍼가 잘렸다. 여기 버퍼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이제 2번이라고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중요한 거는 이 64KB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카피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CP 쪽에서 이런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퍼에서 읽어와서 또 다른 버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닌데 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입출력을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당연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불러요. 버퍼드 IO라고 해요. 그 왜 이렇게 하는지까지 말을 하자 그러면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의 크기는 또 얼마냐를 논하면 또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TCP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요게 이제 IP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IP 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IP 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이걸 이렇게 잘게 쪼개요. 이런 걸 그래서 세그먼트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 뭐 그림이 좀 표현이 그렇다. 여기 좀 자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잘라. 그래서 얘를 세그먼트로 잘라요. 이렇게 자르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아마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요걸 조금 다른 말로 할게요.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직소 퍼즐이라고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뭐 대충만 그릴게요. 그 뭐 직소 퍼즐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뭐 이거 아마 맞춰보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 예, 뭐 블라블라 뭐 밑에 또 뭐 있겠죠. 뭐 이런 거. 어우, 이거 다 그리려면 세월 가니까 요렇게까지만. 그러면 이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직소 퍼즐이 얘가 1.4메가짜리 파일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64K로 끊어서 읽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이 64K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한 요렇게 잡을까요? 요만큼이 64KB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직소 퍼즐이 여기 가서 쌓인 거야. 이렇게. 이거 잘 안 보인다. 이걸로 바꿀게요. 하얀 걸로. 그럼 대략 요렇게 생긴 놈이 여기 이제 밑에 퍼즐 그대로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 여기 가서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쌓여요. 똑같이 그리니까 힘들다. 아무튼 일단 4개만 할게요. 4개만. 64K라고 하자고. 그럼 이게 쌓였잖아요. 그러면 세그먼트로 간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쪽 이 버퍼 1번에서 2번으로 카피가 나죠. 그러면 이거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 복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중에 요 앞에 있는 놈, 요 놈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또 이렇게, 그 다음 또 뒤에 뭐 이렇게 있었죠. 한 놈 더 있네. 예, 아무튼 그리지 뭐. 이렇게 생겼나요? 중요한 거는 너무 겹쳐 있으니까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요 2개만 그립시다. 2개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분해가 날 때 이런 데다가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번호를 붙이는데, 예를 들면 앞에가 1번이라고 치면 너 이제부터 1번이야. 그래서 1번 번호 붙여요. 그럼 얘는 이제 몇 번? 2번. 그 다음에는 뭐 3번 이런 식으로 붙여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1, 2, 3, 4로 붙지는 않아요. 좀 더 큰 수로 붙고 다른 규칙으로 붙지만 개념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 중에 하나를 잘랐잖아요. IP 패킷으로.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하나를 이렇게 댕공 잘라와가지고, 요 세그먼트 하나를 요걸 잘라가지고, 쉽게 말해서 요 TCP에서 내려올 때 IP로 가죠. 그러면 그걸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킷이란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 물으면, 얘가 뭐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냐면 택배하고 비슷해요. 택배 박스랑.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택배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저 1번 있죠. 1번. 저걸 이렇게 쑥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예,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1번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패킷이야. 이게 패킷이에요. 그러면 이 패킷을 다시 또 뭔가 처리를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할게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하나를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이 패킷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패킷 하나가 저쪽 너머에 PC 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얘가 패킷 하나가 인터넷하고 쭉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때 제가 이제 택배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택배 박스가 뭐 지 혼자 다녀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뭐 택배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택배기사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택배를 아저씨께 전달해드리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생각할 문제 하나 드리자면, 이 택배를 내가 아저씨한테 전달했는데, 그러면 아저씨한테 전달했다라는 건 아저씨 가지라고 내가 준 거예요? 그럼 이 택배 이제부터 아저씨 거 돼요? 아니죠. 말 그대로 전달만 하고 이분은 배송을 하시는 거죠. 이 택배가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뭐 크기가 큰지, 뭐 던지면 깨지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아저씨께서 이 택배를 오실 때 그냥 오시진 않았을 거고, 트럭을 타고 오셨을 텐데, 그 트럭에다가 쏙 집어넣겠죠. 그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나 또 가셔야 되는 게,
제 수업 계속 들으셨으면 뭐 세그먼트 패킷 얘기 많이 들었죠. 패킷은 택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패킷이 이렇게 하나 더 내려와서 일로 내려오잖아요. 닉 쪽으로 내려올 때, 즉 L2 수준으로 내려올 때는 그때는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트럭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트럭에 택배 박스가 안에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트럭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과연 이 트럭의 목적지는 어디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이 택배가 전달되는 동안 이 트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까요? 아니면 택배는 트럭을 몇 번 갈아탈까요? 갈아탈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패킷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엔드포인트 끝단에서 끝단까지 가지만 그게 프레임화돼서 갈 때는 프레임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몇 번을 갈아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1번이죠. 1번을 가진 애가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에 지금 연결이 이쪽 PC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뭐 얘도 이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네트워크에서 이제 패킷이 이렇게 뭐 프레임이 오겠죠. 뭐 정확히는 이제 뭐 트럭이 오겠죠. 트럭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트럭이 올 텐데 이 그림이 좀 작다. 얘를 좀 늘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트럭이 뭐 어쨌든 블라블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거예요. 또 여기서 왔을 텐데 이 트럭이 왔을 텐데 이 트럭을 제가 이제 B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트럭 요거 있죠. 요거를 A라고 그럴게요. A.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럭이 달라요. 다른 트럭이 온 거고, 그래서 그 트럭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요 앞에 이제 얘도 여기 이제 PC죠. PC 쪽에서는 그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도 이제 닉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NIC가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그리고 얘를 움직이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TCP/IP 프로토콜 스택이 있을 거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PC도 이 PC용 어떤 프로그램이 뭔가 있었을 거예요. PC에 프로그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걸 추상화시킨 인터페이스 소켓을 타고 통신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얘도 이제 역할상 클라이언트인데 얘가 프로세스라는 거. 그러면 이 소켓의 본질은 계속 말씀드리죠. 파일이죠. 그래서 이 파일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저기 서버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버퍼 있다 그랬죠. 이거. 근데 이 버퍼라는 게 지금 요 버퍼랑 요 버퍼랑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무슨 버퍼가 있냐면 이 파일에 연결된 버퍼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연결된 이 버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에 IO 버퍼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크기는 파일 입출력을 할 수 있는 버퍼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TCP도 얘도 버퍼를 갖고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TCP 버퍼라고 할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럼 중요한 거는 이 트럭에서 이제 아저씨가 또 뿅 나오셔가지고 우리 택배 기사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전달해줄 택배를 끄집어 내시겠죠. 이렇게 끄집어 내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레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지점을 만날 때 이때 프레임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트럭에서 택배를 뺐다라는 게 이 수준 프레임에서 일로 올라갈 때 디캡슐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스를 뜯는 거지. 이렇게 이 박스를 뜯어요. 이런 식으로 뜯어요.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박스를 뜯는 거죠. 그 박스를 뜯었어.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뭐가 퉁 튀어나올 거냐면 여기서 풍 튀어나오는 게 이제 당연히 세그먼트죠. 아까 처음에 오던 애가 얘 맞나? 대략 이렇게 그렸죠? 맞네.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써진 애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1번이라고 나온 애가 어디서 이게 분해가 이루어지냐면 일단 IP 수준에서 다루는 데이터 단위는 여기 수준에서는 패킷이죠. 그러면 이 패킷에서 껍데기를 똥 까가지고 여기 수준에서 나오는 게 세그먼트죠.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세그먼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번이라고 하는 게 여기 가서 이렇게 가서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1번이 오면 그 다음에는 뭐 2번 오겠죠. 2번이 올 텐데 뭐 2번이 어떻게 생겼나? 뭐 대략 뭐 여기 저 1번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날라오면 또 2번 오고 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세그먼트가 지금 몇 번 왔냐면 2번 정도 오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략 2개 정도 오면은 그때는 이 PC가 이제 정확히는 이 TCP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얘가 택배가 이제 몇 개가 왔냐면은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2개라고 했는데 제가 말한 게 조립을 했죠. 자, 여기서 제가 직소 퍼즐을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조립을 했어요. 제가 1번하고 2번이 왔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받은 쪽이 PC인데 얘가 잘 수신했다 라는 걸 서버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알린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액크날리지먼트예요. 잘 받았어 하고 그때 번호를 알려줘요. 그때 번호를 알려주는데 3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번, 2번 잘 받았으니까 3번 보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보통 데이터를 보낼 때 1, 2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거 보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버 보내는 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1번이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2번도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그 즉시 3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다음부터 갑자기 뭐라고 앉았냐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여기서 웨이트를 해요. 뭐를? 에크를 기다려. 에크 몇 번을? 3번을. 에크 3이 오잖아? 그럼 무슨 뜻으로 이해하냐면 내가 앞에 1, 2번을 보냈는데 그게 잘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에크를 받으면 그때 3번을 보내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기다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속도 지연이 나요. 그래서 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TCP/IP를 공부할 때 TCP가 UDP보다 느리다라고 이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기다리느라고 그때 지연이 걸리면서 느려지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 이유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TCP 버퍼에서 여기가 이만큼의 여유가 있죠. 이 여유가 뭐냐면은 아니면 정확히는 제가 이 TCP 버퍼의 이만큼 크기를 얘기했잖아요. 이 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얘가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TCP 공부할 때 윈도우 사이즈예요. 그 MFC의 그 윈도우가 아니고 여러분 윈도우의 윈도우가 아니고요. 하여튼 좀 다른 의미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수신 측에서 받는 쪽 아니에요. 수신 측에서 그 이렇게 세그먼트가 날라오면 조립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이 액크날리지먼트를 보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 액크날리지먼트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include 뭘 포함하고 있냐면 윈도우 사이즈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얘가 속도 지연이 나네 어쩌네 했지만
이거 뭐 기다렸다가 결국은 잘 왔어. 그러면은 3번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3번을 전송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번을 얘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송을 할까? 말까를 또 결정을 해야 돼. 무슨 소리냐? 액크날리지먼트가 이렇게 왔는데 이 윈도우 사이즈를 보니까 얘가 들어갈 만큼 여유 공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보내는 애가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지를 않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진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송을 할 때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신 측의 윈도우 사이즈죠. 사이즈가 얘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게 만약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보다 큰가? 이걸 따져. 그래서 yes잖아? 그러면 보내. 그럼 send야.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no야. no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웨이트가 걸린다. 웨이트가 걸린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 그 웨이트가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그러면은 느리다라고 투정을 하는 건 주로 클라이언트인데 그럼 왜 느리니? 라고 얘기할 때 서버가 느린 게 아니고 수신하는 놈이 자, 이게 잘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TCP 버퍼에서 뭔가 막 도착했죠. 그러면 여기는 계속해서 쌓임 채워지겠죠. 누가 채우냐? TCP가 OS가 채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던 애들을 빨리 이렇게 퍼 올려서 이쪽에다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는 조립이 돼 있으니까 뭐 대충 합쳐졌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려볼까? 그러면 이 소켓 입장에서 여기 이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여기 요 소켓에 대해서 뭐 서버랑 똑같아요. 얘도 이 프로세스가 얘에다 대고 하는 게 RW죠. 근데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리시브일 거고, 그 다음 쓴다라는 건 얘는 send일 텐데 중요한 건 지금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리시브 속도를 따져야 돼. 왜 중요하냐면 이 프로세스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퍼올릴 때 요 속도 있죠. 이 속도를 뭐 리드 속도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계속 채워진다고 했잖아요. 리드 속도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네트워크에서 수신하는 속도 있죠. 요거보다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무조건 빨라야 돼. 만약에 이게 리드 속도가 네트워크 수신 속도보다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점점 쪼그라들어. 그래서 여기에 여유가 사라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버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를 보낸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신 측의 윈도우, 즉 여유 공간이 있어야 보내는데 여유가 없어. 그럼 보내 못 보내? 그럼 못 보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윈도우 사이즈를 잘 체크하면은 네트워크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인이야 많겠지만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못 개발해서 이 속도가 읽어드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 윈도우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네트워크에서 장애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소켓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분들 생각하셔야죠. 뭐를?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왔어요. 그거 갖고 분석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얘를 TCP 버퍼에서 이 파일 IO 버퍼 있잖아요. 이쪽으로 빨리 끄집어 올려야지. 응? 일로 빨리 끄집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리드잖아. 맞죠? 이 리드 스피드를 올려야 돼. 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처리로 이어지던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 속도가 만약에 지연이 나버리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잘못 짰든지 아니면 뭐 하드웨어 수준에서 CPU가 뭐 점유율이 너무 올라가고 처리가 늦어졌는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100% 이런 처리 지연에 의한 문제가 나게 돼 있어요. 긴 얘기 했는데 역시 또 이제 제가 왜 판서가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항상 이걸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머 그림이 하나면에 안 들어오네? 예, 하나면에 좀 잘 안 들어오는데 뭐 대충 이렇게는 보실 수 있죠? 네,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대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와이어샥 배울 때 이제 장애 처리 얘기할 건데 그때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3웨이 핸드쉐이크든 뭐든 좀 복잡한 이론 더 배우기 전에 여러분은 이런 좀 디테일을 좀 알고 계셔라. 디테일을.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 보내는 게 느린 게, 그러니까 수신이 느리다라는 건 결과적 현상이고 그 원인은 송신이 느린 건데 송신이 느리다고 서버가 느려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느린 걸 수도 있어. 이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 개발을 하시든 클라이언트 개발을 하시든 이런 송신 쪽에서 그러니까 TCP/IP에서는 송신보다 수신 쪽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게 더 있는데 그건 역시 일단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이 며칠이냐면 네 2022년 네 3월 20일이네요. 또 제 그림 어디 가서 도용하실 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 그림은 저한테 저작권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저만 그리는 그림이에요. 저 말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